2025-2026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1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는 주전 한국인은 현재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전 중에 주전, 톱플레이어 중에 톱플레이어인 손흥민이 미국으로 이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측보다 1년이 더 먼저 찾아와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손흥민이 떠나면서 프리미어리그 관심도는 예측 불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손흥민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를 관심 가졌기 때문이죠. 앞으로 판도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세계 최고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 몸담고 있는 한국인 선수는 두 명이 있습니다. 황희찬과 박승수입니다. 황희찬은 안타깝게도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 감독이었던 페라이라 감독이 맡은 후에 황희찬을 그냥 완전 새로 만들어버리면서 황희찬의 주전 경쟁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건 쿠냐를 맨유로 떠나보냈고 특별한 선수 영입이 없기 때문에 황희찬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희찬은 절대로 오른쪽에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 황희찬 방출설들도 있었지만 황희찬은 평가전에서도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직접 페널티킥 키커가 되기도 했습니다. 팀 내에서 주급이 가장 비싼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는 박승수입니다. 박승수 두 달 전에 깜짝 뉴캐슬이 영입을 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현재 18살 선수 고3 나이입니다. 뉴캐슬이 축구 행정과 미래를 위해서 영입을 했나 보다 했는데 박승수가 계속 1군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리그가 시작된 상황에서도 박승수가 1군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적 시장이 2주 남긴 했지만 뉴캐슬은 박승수에게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의 행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박승수는 먼저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되어서 특유의 드리블로 상대 선수 2명을 가볍게 제치고 코너킥을 만들어내면서 팬들은 한순간 박승수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방향 전환 드리블로 상대 수비수를 그라운드에서 엉덩방아 찍게 만드는 명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실즈 가젯은 그에게 팀 내 최고 평점인 8점을 부여하면서 왼쪽 윙어로 뛰면서 깔끔한 풋워크로 즉각적인 임팩트를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박승수가 뉴캐슬과 계약한 것이 깜짝 놀랄 일 같겠지만 K리그에서는 이미 기록 파괴자로 유명했습니다. 수원 삼성 소속으로 2023년 만 16살의 나이에 준프로 계약을 맺었고 이는 K리그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이후에 코리아컵에서는 역대 최연소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K리그2에서는 역대 최연소 출장 신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승수는 이미 3년 전에 유명 축구 유튜브 채널인 김진짜에서 K리그 뉴스에 은바페가 있다는 콘텐츠로 소개되었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주목받던 재능이었습니다. 키 183cm의 스피드가 강점인데 압도적인 속도보다는 가속과 감속을 통해서 상대 수비 타이밍을 뺏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상 깊은 플레이가 나왔던 거죠. 거기다 지난 9일에는 뉴캐슬 홈에서 선발 출전 부름을 받으면서 왼쪽 공격수로 출전해서 63분을 뛰었고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좋은 평점을 받았고 패스 성공률 95%를 기록했고 선수들 중에 가장 눈에 띄면서 교체될 때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뉴캐슬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에서 처음 선발로 뛴 박승수가 초반부터 밝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디하우 감독은 박승수의 활약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박승수는 우리와 함께 훈련할 거다. 그는 그럴 자격을 얻을 정도로 충분히 잘했다. 교체 출전으로 잠깐 출전했을 때도 정말 훌륭했다. 오늘은 선발로 나섰는데 우리 팀에서 잘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박승수는 수비를 제치는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감 있는 선수다. 그가 정말 잘해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인 크로니클 라이브는 몇몇 선수는 하우 감독의 구상에 확실히 자신을 각인시켰다. 박승수는 기대되는 활약을 펼친 뒤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좋은 볼터치와 적극적인 움직임이 돋보였다. 조르디 푸트 보이스는 박승수는 경기장 위에서 유일하게 팬들을 흥분케 한 선수였다. 그는 1시간 만에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재기발랄한 기량으로 졸린 관중들을 깨웠다. 팬들은 그가 이번 시즌 팀에 남아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면서 1군 합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영국 매체들마저도 박승수가 1군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뉴캐슬의 개막전이 열리는 날 박승수가 교체 명단에 실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박승수가 출전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 역대 최연소 프리미어리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뉴캐슬이 개막전에 상대할 팀은 아스톤 빌라였고 원정 경기였습니다. 뉴캐슬이 한국에서도 토트넘과 바톤을 이어받듯이 내한에서 인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은 많이들 기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닉 포프 골키퍼, 트리피어, 쉐어, 번, 리브라멘토, 조엘링턴, 토날리, 기마량이스, 반스, 고든, 엘랑가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삭이 뉴캐슬을 무조건 떠나고 싶다고 하면서 뉴캐슬의 시즌 준비에 문제가 터져 있었고 이삭의 자리를 고든이 맡게 되었습니다. 고든은 반더벤이 인정할 정도로 최고의 스피드를 갖추고 막기 힘든 선수였다고 했는데 고든의 스피드가 아스톤 빌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라인업을 봤을 때 미드필더는 토트넘보다 더 나아 보이죠? 네. 이삭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거 말고는 지난 시즌도 5위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만큼 나빼드 팀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전 뉴캐슬은 아스톤 빌라를 완전 압도했습니다. 점유율은 매우 비슷했지만 아스톤 빌라는 전반전에 아예 슈팅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고전했고 뉴캐슬은 슈팅 8개, 유효슈팅도 2개를 기록하면서 기대 득점값도 1.16이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엘랑가가 단독 찬스가 있었는데 골키퍼에 막혀버렸고 고든의 중거리 슛도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은 전력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아스톤 빌라가 지난 시즌에 미넨도 이기고 후반 막판까지 꽤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챔스도 거의 가능할 정도로 강력함이 있었거든요. 푹 쉬고 리그를 시작하는 만큼 홈에서 아스톤 빌라의 우위를 점쳤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될 때 아스톤 빌라의 반격과 이제 박승수가 출전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주일 후에 경기가 있는 만큼 사실 교체를 최대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박승수를 교체 투입한다면 경기를 압도하고 있거나 경기를 거의 포기하는 상황일 때 박승수가 투입이 될 수 있겠죠. 네. 후반 초반에는 아스톤 빌라가 빅찬스도 있었고 슈팅도 3개가 나오면서 팽팽했습니다. 경기장에 메인 카메라가 높은 곳에서 찍다 보니까 무슨 게임 보는 것처럼 보는 맛은 있더라고요. 66분에 뉴캐슬은 대박 찬스를 맞습니다. 흐름이 아스톤 빌라에게 넘어가 있을 때 공격을 막은 후에 곧바로 역습을 진행했는데 패스 2번 만에 최전방 고든에게 연결이 되면서 고든이 상대 센터백 옆에 있었는데도 스피드로 제압을 하면서 먼저 공을 잡게 되었고 당황한 칸사는 고든을 붙잡아 버리면서 파울을 했고 골에 가까운 상황에서 파울이라는 걸 인정되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25분에서 30분까지도 남은 상황에서 퇴장이었기 때문에 뉴캐슬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박승수까지 출전하면 진짜 대박일 텐데 안타깝게도 에디아우 감독은 박승수를 선택하지 않고 공격수에서는 머피와 오슬로를 투입시켰고 최종 싱거운 0대0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경기 일정이 좀 타이트해져야 박승수의 출전 시간도 길어질 수 있겠죠. 네. 확실한 건 반스보다 박승수 선택해도 전혀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18살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의 1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해볼 만하죠. 그쵸?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